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나라박 소식 그리고 한반도 관련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황준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이 고노다마를 학술적으로 좀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다마를 검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극우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선두에 서서 의회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베 내각과의 교감 또 이심전심 이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한일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일본 유신회 하면 망한 제조기 인사들이 모인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그리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공동 대표로 있는 당입니다. 일본 유신회가 어제 열린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고노다마에 대한 검증 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야는 일단 각자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국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언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을 빼면서 어쨌든 국회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베 내각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유신의 움직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거들이 좀 확인됐습니까? 예,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발언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고노다마 검증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야마다 히로시라는 중의원이 아베 총리를 그저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베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아베 총리는 야마다 의원의 문제제기 덕분에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고노다마 수정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마다 의원은 지난 20일에 중의원에서 고노다마의 근거가 된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국의 학자를 포함해서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에 스가 관방장관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짜고 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이 야마다 히로시 의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일본 유신회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유신회의 3대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작년부터 일본 유신회가 아베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데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가 워낙 심한 말, 이상한 망언 릴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아베 총리가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일본 유신회가 미군도 매매춘을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베가 좀 그거를 좀 심한 말을 했다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노다마 수정 작업에 나서는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공식이 작동되는 모양새인데 그 과정에서 고노다마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 중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 그런 조짐이죠? 예, 그동안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바로 어제는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그리고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 이 두 가지 기념일을 지정해서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어제 그 두 가지 기념일을 제정하는 데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는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전인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리스스 전인대 법제업무위원회 주임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항일전쟁은 중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신중국 건설에 중요한 기초가 됐고 세계인들의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기념일로 정하기로 한 그 두 날의 날짜 언제입니까?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은 9월 3일로 정하기로 했고요. 또 낭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이 학살이 시작됐으니까 그 시작날인 12월 30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 3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움직임, 이것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여론전 차원에서 최근에 외국 기자들을 초청해서 학살 기념관을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념일 제정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참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9월 3일하고 12월 13일이요. 예. 중국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좀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예, 중국 외교부가 그저께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인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화충잉 대변인이 일본과 이웃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 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 지배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일본을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기들이 일본하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해왔지만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센카쿠 열도는 반대로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독도를 물고 들어간다면 그 실효적 차원 문제, 지배 차원에서 불리해지니까 그 독도 문제는 입을 다물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끌어들이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우경화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과 좀 공조를 취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육군병력 계획보다 좀 더 줄이기로 했다.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한미군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내년 국방 예산안 편성 개요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그저께 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작전의 초점과 군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전환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육군 전국인의 규모를 현재 52만 명에서 44만 명, 43만 명 이렇게 줄이더라도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 QDR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인데 이게 나와야지 알 수 있는데 헤이글 장관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그동안 계속 강제해왔고 또 미국이 한반도의 우선순위를 둬왔던 점 이런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한미군 수 몇 명이나 되죠? 공식적으로는 28,500명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2006년에 합의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고 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 숫자가 보다는 적을 때가 많다는 게 정설인데 우리 영토에 외국 군대가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한국 정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육군 숫자를 줄이더라도 주한미군의 공식 숫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황준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